자, 이번에는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20페이지 펴보세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송대 경제발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앞에 이제 당나라 때의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송대에 이루어진 기술 혁신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우선 인쇄술을 들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목판 인쇄술이죠. 목판 인쇄술. 그래서 보통 수당 때 시작됐지만 이게 광범위하게 보급된 게 송대다. 특히 이제 국자감이나 전운사 같은 이제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이 각종 서적을 대량으로 출판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지식 전달이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목판 인쇄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목판 인쇄술보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할자죠. 할자. 예, 할자 인쇄술이 중요한 거야. 목판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새기는 거고 할자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자 인쇄술이 이제 강범에게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초의 활자를 이제 필승이 만든 1041년 48년 진흙을 이용한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요게 이제 고니활자라고요. 그 진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고니활자다. 그래서 최초의 그 활판 인쇄술이 요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몽개필답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복원한 모형이다.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진흙으로 만든 거야. 근데 진흙으로 이제 만든 거는 좀 금방 좀 쓰면 부서지겠죠? 그래서 진흙 활자판, 그러니까 고니 활자가 아니라 이제 목 활자를 만들어 나무로 활자를 만들다가 금속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제 활자라는 개념은 송나라 때 처음 만들었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침판이 또 발명이 됐죠. 그래서 그다음 송나라 때 그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나침판이잖아요. 그래서 하약의 제조과 함께 송대에 이르는데 학예 제작을 담당하는 관아를 두고 병기 제조와 기술 발전을 진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수준도 이전 시대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어 의학과 천문학,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수공업 및 상업의 발전은 송대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당시대 때 문벌 귀족이 선물되고 그 활력이 이제 이 활력의 평산 새로운 지지층이 등장했는데 이거 송대의 형세호고요. 자, 이들은 대토지 소유자로서 우세한 경제적 기반으로 송대사의 유력한 지배층으로 성장했다. 자, 당시 이들은 장원은 저택과 창고, 그다음에 정원이 있었고 이들의 장원은 토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원 관련된 설명이 있고요. 그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형세호는 이제 동족적인 결합으로서 일족이 집주, 한 곳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용골차 등 관계 농구나 농업용, 소, 종자, 가축, 수의시설 등을 보유하거나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소작 관계가 없는 농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강남의 우전이나 위전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됐는데, 자, 요 우전과 위전은 그 뭐냐면 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사화서 강독에서도 좀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독 강의니까 한번 볼게요. 음. 아, 이거 생각하기에 우전이 우리가 생각한 그 우전이 아닌 거 어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전보다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집어넣어야지 좀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좀 할게요. 제가 잘못 파악했네. 오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
예, 우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찾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송사 식화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강남, 절강, 호남, 호북, 미남, 그 강동 지역이 이제 답은 위전인데 또는 이걸 우전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백성들이 위전을 만드는 것은 간청에서 금지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부유한 백성들이 위전을 점했는데 그 사서에 보면 이 부유한 백성들, 부민들이 위전을 점하는 그러니까 우전을 점하는 관련된 기록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우전이 있는데 강가나 바닷가에 흙이나 제방을 쌓아갖고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는 돛을 막았다. 그래서 보통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수나 습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둑을 쌓고 그 안에 물을 이용해갖고 한 것이 우전이었다. 또는 위전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위전하고 우전하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방을 싸서 물 빼고 거기에 인공적인 그뭐 논밭을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대개 보면 위전이나 우전이나 이것은 이제 주로 부유한 백성들이 많이 만들었다. 그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전과 우전은 만들 때 많은 그 비용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당연히 그 일단 만들어 놓으면 농업 생산을 상당히 올려놔요. 그래서 이 위전과 우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강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류 지역에 그 농경 풍토, 농경 그, 모습 있죠. 농촌 모습이 다 이 위전과 우전으로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위전과 우전은 국가도 개발한 것도 있지만, 실제 주택 개발체는 이제 뭐냐, 민간 부유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청 및 개간 산업 덕분에 송나라 시대 때 강남 지방의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됐다. 위전, 우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위전 또는 우전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사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면에서는 새로운 서민 문화 기운이 일어났다. 특히 송대화되어 도시에서의 규제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한 서민 문화가 발달됐고요. 그러니까 북송의 수도 변경과 남송의 이만 등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자 성내 각지의 종합연합시설 와자 또는 와사가 생겼고 군안이 이제 연합공원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좀 약간 음 그러네 잠깐만요 요것도 관련된 사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걸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다 고 여기 뒤에 넘어가서 예. 자 송대 도시에 있는 군안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관련된 사료들 자, 여기 보면 이제 동경몽화론이라는 작품에 나왔는데, 이 동경몽화론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동경, 이게 카이퐁이죠. 카이퐁에 이제 관련된 기록이야. 근데 이게 이제 도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다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림에는 안경이 청명상화도고 동경은 이제 그 카이퐁의 모습을 예전에 카이퐁 모습을 해상하면서 쓴 그 책이에요. 예, 이 책인데 자, 여기 보면 수도 와잔에는 비바람이나 추위를 나 더위를 가리지 않고 여러 공영장, 이 군안이 있었다. 그래서 와잔은 좀 약간 놀고 먹고 있는 번화가, 뭐, 그,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먹자거리, 유흥가, 이런 거, 여기 안에 군안이라는 이제 뭐냐면 그 극장들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군안에 50개가 있었는데 연화봉, 뭐, 모랑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그 뭐냐면 여러 이제 극장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천 명을 이제 뭐냐면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군안에 들어오면 그 당시 신분의 기천을 묻지 않고 관객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와자와 군안이라는 것은 여기는 송나라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와자는 송나라 수도인 카이퐁이나 이만해 같은 대도시에 생겨난 종합 융업 연예 시설 유흥지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아집처럼 이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흩어졌다 해갖고 와자단 이름이 불렸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공연장이나 군함 외에도 뭐 찻집, 술집, 음식점, 상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자 군안이라는 건 와자 안에서 있던 개별 연예 공연장을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와자 안에 이 군안이라는 이제 그 연예 공연장, 오늘날 극장 같은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료에서는 보통 신분의 기천을 묻지 않고 모두 관객이라 불렸다 하는 것처럼 군안은 황족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주로 공연, 공연된 주요 장르를 보면 작극, 그다음 설악, 그다음 작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장과 구란의 등장은 엄격한 그 박리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상업이 발달한 송나라 시대의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 서민이 문화의 주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 사료가 동경몽화론과 그다음에 청명상화도라는 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경몽화론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네, 동경몽화도는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출처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책이 뭐냐? 해놓고. 자, 요 동경몽환은 누가 썼냐면 맹원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북송에 쓰였던 동경 또 변경이라고 하는 카이퐁이 번화한 시절을 그리하면서 쓴 거거든요. 해고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동경이 이제 그 정강에 난 이전에 그 모습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다 이제 쫓겨나가지고 남송에 있으면서 예전에 젊었을 때의 그 동경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쓴 해고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에서도 동경에서 하얀 시절의 꿈만 같다라는 내용이죠. 이 맹월료라는 송나라 관리가 이제 썼던 건데 젊은 시절 이제 변경의 번역을 직접 체험했지만 1127년 정강의 변호도 이제 금나라에 금나라의 북송이 멸망하니까 남쪽에 피난을 갔고 나이가 들면서 남송에 정착한 맹월료가 과거 이제 하얀 평화의 어떤 수도의 모습을 잊지 못해서 그걸 이제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 그래서 서문에서도 그런 예스토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경몽화도는 이제 그 당시 카이퐁의 도시 구조의 생활이나 그다음에 상업과 서민 문화, 아까 이제 와자, 구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시 풍속과 축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식 문화. 그래서 당시 수도 사람들이 만두나 국수, 떡 각종 요리를 즐겼다는데 특히 국수 같은 것들이 이제 널리 이제 먹었다고요. 국수가 처음 이제 나타난 게 뭐 송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동경문화원은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정사에도 없는 당시 구주의 생활상이나 문화를 생생하게 이제 전달되는 제1차 사료적 특징이 있죠. 자기가 지고, 듣고, 보고, 직접 보고 듣는 거를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카이풍의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또 사료가 또 뭐가 있냐면 청명상화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명상화도도 교과서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명상화도는 북송시대 화가였던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카이풍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쫙 펴면 거의 100m 정도의 그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명이라는 건 청명절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카이풍의 청명절 때 모습을 그렸거든요. 상하라는 것은 당을 강을 따라가면 근데 그래서 이제 병화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강을 따라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의 내용을 보면 그 이게 100m가 500m가 넘네요. 자, 500m인가? 528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폭은 24.8cm. 그다음 폭은 50 길이는 528.7cm. 이렇게 이제 있는데 50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 그 긴 두루마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m가 아니라 좀 짧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크게 보면 이제 교회 한적한 풍경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강, 그러니까 카이풍을 흐르는 강이 있죠. 무지개 다리.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 보면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 무지개 다리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교과서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홍구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성 안에 이제 변화한 거리 같은 것들 보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청룡상화도는 송나라 시대 때 사회상, 경제, 건축, 고통, 복식 등을 아, 보여주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동경몽화도처럼 청룡상화도 1차 사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상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냐면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시험 문제에 어, 그 뭐냐면 송나라 시대 때 어떤 도시 구조나 이런 그런 송나라 때 도시 구조와 뭐 군단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 이거는 동경모함 그리고 그림이 나오면 청명상화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그 어떤 이제 작품의 어떤 그 뭐냐면 책의 어떤 그 명칭을 쓰라고 나오잖아요. 서명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앞에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죠. 동경몽화론과 장택단의 청명상화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경몽화는 맹원로가 이제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고 1차 사료다. 두 개의 사료가 있고 예전에 동경몽화로 관련돼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자, 항촌의 수도 지방의 소시장과 정기시 가 발달되면서 배우에 의해서 연극이 상영되었다. 그 이 배우들은 시장에서는 날짜에 따라 이동하면서 촌사나 그 다음에 사묘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서든 공유했다. 자, 이것은 이제 농민들에게 최대 오락이었고 동시에 이제 지역 어, 지역성을 뛰어넘는 공통의 그 사회 문화 의식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자, 사상면에서는 송악 및 주작의 이제라고 불리는 성리학이 등장했고요. 한때는 당대까지 유학은 경전의 작고에 대한 주석을 중심한 홍학이었지만 이미 이제 사상으로서는 그 생명력을 잃은 상태였다. 대신 남북조와 수당 때에 거쳐서 북교가 사상계의 주요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은 불교, 특히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 기출지 나왔죠?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에도 오히려 불교를 비판함으로써 유학의 사상성을 이제 회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북송의 오자, 즉, 송, 주도이, 주도니, 장제, 정오, 정의 같은 학문을 계승했다. 이렇게 있고요. 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신동기에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개요 측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남송의 이제 주의가 이걸 뭐냐면 체결시켰죠. 그래서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 세계에 일관한 철학적 기초를 갖는 유학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이론이며 그 핵심은 형이삭적 이기이론이다.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여러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초월적인 천리이고 이 천리가 개별적인 존재로 내재하는 것이 천연지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리학에 관련된 이론적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사 강독할 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견물 취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그 뭐냐면 한국사 할 때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양명학 관련된 설명할 때 뒤에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리학은
당시 송대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사대부층의 통치 이념이기도 하였고, 송주에 건립된 전제적인 황제권의 지배 질서를 지탱해주는 체제 교학이었다. 송조는 이러한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교적 소양을 지닌 독소층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들 사대부는 관료의 예비군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편으로 개인의 자각을 통해서 천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도덕과 정치를 동일한 거 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시연하기 어려운 이상주의 측면과 엄격한 도학적 윤리성에 의해서 남송 때 전쟁의 와중에 위학이 타락받게 됐다. 앞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사건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도 이제 그러나 명청시대 이르기까지 체제 교학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동아시아 여국가에 전파되면서 공인된 교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한국사 부분에서 좀 얘기했고 뒤에 이제 동계 부분을 이제 강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동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송대 서민 문화 발달 보겠습니다. 자, 송대 문화의 새로운 바람 있고, 송대 문화의 성격이 있는데, 일단, 송나라의 문화와 당나라 문화의 비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는 국제적이고 상당히 귀족적인 성격이 틴데 반해서, 반대로 송나라는 국수적이고 서민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이 비교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두 번째, 다음 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조나 수당의 문화는 한적,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와 그 한문화의 이중성과 국제적 성향의 상당히 이국적인 어떤 그 색채를 짙게 내포하고 있다. 근데 이에 반면에 송의 문화는 국수적이고 민족주의 성격이 띠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대변한 학문이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럼 아마 이제 송나라가 계속 이제 외부부터 이제 침입을 받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존심을 뭔가 이제 좀, 뭐랄까, 그, 아이고, 자존심을 이제 뭐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수주의고 민족주의 성격이 띠게 되고, 이것이 대표적인 성리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송의 문화는 육조나 수당 문화와 다른 첨심성을 보인다. 특히 사상적인 문화에서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어온 유교를 새로운 각도로 재해석한 신유학. 그러니까 이제 이 신유학을 이제 한국의 주자학이라고 또 하죠. 대의명분이나 정통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전제군주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고 사대부와 서민사회를 옹호하는 새로운 사상이 발전됐다. 자, 한편 그 송대 문화를 사회 발전적 시각으로 진단할 때 송 이전의 기존 문화 성격을 청산하면서 송대 사대 문화를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송대 사대 문화가 형성된 건 뭐냐, 그러니까 송대에 서민 사대 문화가 정착됐던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대부가 주요 계층이 되었고 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의 중심이 서민에서 사대부로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귀족에서 서민의 사대부로 옮겨가게 됐다는 거. 자, 육조나 수당 시대 때 귀족 문화를 문벌주의, 형식주의, 정통주의적 성격을 규정한다면 송대 문화는 이와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건 군주 독재 정치와 서민생활 발전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래서 서민사회 발전이란 백성의 재산권, 그 다음에 생산활동, 거주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위 향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 이후의 사회는 그 이전보다도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능력주의의 원칙이 입각해 가거제도가 이를 보장했다. 자, 그래서 송대 서민은 지식과 교양을 갖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 귀족계층에게 국한되었던 문화층이 그 송대 와서 서민 대중에게 넓혀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과거에 합격하면 자신이 이제 아무리 그 집안이 낮더라도 사대부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송문화의 성격은 도시의 발달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송대 도시는 상공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경찰, 군사적 기능이 저하되고 개방적이 되었다. 농촌에서도 수많은 시장이 생겨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도시 문화가 송촌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자, 따라서 송대에서는 문화의 창조자와 그다음 항유자가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확대돼 나갔으며 이런 점에서 송대 문화의 서민성과 함께 전국적인 대중성을 띠겠다. 그래서 이 서민성이라는 것은 도시의 확산하고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뒷부분부터 이제 송학, 이학,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그 학문들이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잠깐.
그리고 보기 전에 요걸 이제 좀 정리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자, 당말 때 이제 이런 한유와 유종원, 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훈구학을 부정하고 새로운 유학의 맹활을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선종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북송 때 들어오면서 무슨 하냐면 경력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경력 정화 운동. 그래서 이제 경력 정화 운동 때 일어났는데 이때 범중원이나 호원이나 송복이나 뭐 구양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한당 유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된 학문이 송학이라고 부르거나 이학이라고 부르거나 성리학이라고 부르거나 등등등을 불렸고 이걸 완성한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자죠. 이 주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당말과 5대 이제 사회적 혼란과 무인 체제는 학문 연구에 타격을 줬고 특히 학교 교육을 부진화했다. 학교 교육을 부진화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송대의 새로운 학문 발달에 그 영향을 끼친 것이 당대 발전 불교와 도교다. 특히 이제 그 성리학은 그 불교와 도교에 영향을 받았죠. 비판했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불교의 선종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자, 그래서 송대 성리학은 당만의 유불도 상교가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 속에서 태동되었으며 특히 불교 가운데 선종이 큰 이제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 선종의 이제 본체체와 작용의 용, 이 개념이 후에 이제 이와 기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기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오경이 아니라 사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는 사서를 이제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보통 신유학은 사서를 강조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자가 사서에 새롭게 이제 해석을 갖다 붙인 게 사서 집주죠. 그래서 사서 집주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 시험 볼 때 꼭 암기할 그 책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신유학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자가 해석한 이제 여러 가지 오경도 해석을 했거든요. 사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오경 사서 내용 보면 종전의 해석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이제 신유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그 해석이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송대의 저명한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불교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를 증명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그러나 이제 송대에서는 당대까지 사상계에 이루고 있던 불교로부터 사상적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철저히 이를 비판하면서 불교와 결별하였고 유학의 사상성을 회복하였다. 이는 이제 국수주의 송문화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대 사대부의 의식 가운데 육조 수장시대 같은 정치 사회에 대한 무관심 내지 부정적인 생각과 달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대부에게는 나름대로 공적 의식을 갖고 있죠. 공의식, 공치주의 입각해서 그래서 사대부의 책임의식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경향은 비단 현실적인 정치와 사회 면에서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 면에서 깊게 강조되었다. 자, 이런 도교와 불교에 대한 신비주의적과 내세관이 사상과 학문을 지배했던 당대까지의 문화 성격을 청산하고 정치, 경제적, 실용주의적 어떤 성격을 띠고 돼서 어떤 이제 학문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유교라고 하면 뭐든 그 윤리적인 측면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유교를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했지만 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홍보학 같은 이제 작부의 해석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철학성이 배제된 건데, 자, 학문에 의한 도구 이런 학문, 홍보학에서 고증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 유교에 보면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사회 개혁적인 이런 성격들 이런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윤리적인 어떤 성격이 있죠. 윤리적. 그 윤리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주작이나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물론 이제 송나라 때도 이런 경세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네, 송나라 그 송학이 꼭 그런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경세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송나라가 주변에 이제
임의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의, 명분, 정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윤리적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초의 이제 학문 사상과 발전은 진박과 충방 등 은둔주의적인 사관학자,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가지고 학생들 불러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을 시작하여 호원, 송복, 석계 등의 석학들이 나와 서원을 중심으로 이 서원은 이제 성리학을 학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제 그 학교죠. 서원을 중심한 학문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자, 이와 어울려 문체주의가 추진되면서 유학 진흥 방침이 확립되고 관학이 설치되면서 11세기 중반에 인종시대 때 인종 때 연호기가 경력이라요. 그래서 경력 시대의 정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일종의 경력 정학이라고 하죠. 경력 정학 운동. 예. 그래서 경력 정학 운동이 뭐냐? 요걸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간단하게 돼 있었고 제가 이제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 성리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은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 한국사 시간에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이게 자 여기 보면 경력 정학 운동부터 볼게요. 자, 요 경력 정학 운동은 한당의 훈과학을 비판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학문적인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연구해서 유학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훈구학적 유학은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야 심성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리학 체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경력 정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범중원하고 송복이나 부양수 같은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범중어는 인간 형성의 이념은 유학에서 구했고, 뭐 주욕이나 중용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송복은 한당의 문장과 의도를 비판했다. 그래서 불교, 도교 및 제자백과에 대한 유교의 우위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구양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송 8대가 중에 공훈부운동을 제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는 모든 경전은 다 위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전에 이제 그 원시 유학 그러니까 한당 유학이 아니라 원시 유학으로 이제 복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것들을 막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력 정화 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송학이 더 발전됐고 이걸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뭐냐면 주돈이나 정호, 정희 형제예요. 예, 그 장제나 이런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뭐 사상이 어떻고 하는 거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종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한 것이 완성한 것이 이기이혼노니까 주의죠. 주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뭐 경세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성리학하면 이게 도입다보는 뭐 윤리가 어떻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리학 안에 경세적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송학, 이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원래 오리지널 설리학 얘기야. 우리가 성리학하면 주작이는데 주작이 아니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예전에 북송시대 때 포괄적인 그 학문, 그 성리학, 큰 범위의 성리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안에는 경제주의적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좀 사회 경제적 문제를 뭐냐면 해결하는 그래서 유학의 경제적 성격도 이제 신유학의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성의 주인은 이들 집대성화해서 체계화된 송학, 주작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작의 학문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한당의 유학은 오경에 대한 해석, 홍보에 일관했다. 더욱이 당태종이 공용단학은 오경 정의를 편찬케 하여 오경 해석을 통일하자 오경에 대한 해석마저 해결되면서 지식인의 관심 받고 밀려나게 됐고, 그런데 당송의 사회적 변형은 학문과 사상적 면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그러니까 유학 사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한유와 이고가 있고 특히 성종의 영향을 받아서 송학이 발달됐죠. 송학은 이제 이학, 성리학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해요. 자, 송대의 이제 사대부 서민사의 발전과 함께 정치와 문화가 지닌 새로운 분위기를 배경으로 유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적 재해석을 위해서 주자학이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자학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데 일단은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개요로 이제 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어, 요걸 이렇게 해야겠네. 자, 뭐 우리가 주작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이 부분은 한번 채티피가 재민이야. 목소리를 통해서 좀 약간 학습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구조가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자학은 남송남송 시대의 학자 주희가 북송북송 시대부터 발전해온 성리학을 집대성한 철학체계입니다. 주희 영향력이 워낙 막대했기 때문에 성리학과 주자학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자학은 이전의 유학이 주로 윤리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중심으로 삼아 유학의 철학적 깊이를 크게 심화시켰습니다. 주자학의 핵심 사상 이기론, 리기론, 우주의 구조. 주자학은 우주 만물이 이리와 기기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리,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지만 형이상, 모든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순수하고 선한 속성을 지닙니다. 기기, 만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재료이자 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현상, 형이하를 만들어냅니다. 맑거나 탁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주인은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불상이, 섞일 수도 불상잡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이 라는 원리와 기라는 재료가 결합하여 존재하지만 원리 자체와 재료 자체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성론, 인간의 마음과 본성. 이러한 이기론을 인간에게 적용한 것이 심성론입니다. 성성은 본연지성,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이일이 그 자체이므로 본래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성증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정정은 기질지성. 하지만 인간은 기라는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의 맑고 탁함에 따라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정이 나타나고 선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선한 본성의를 가지고 있지만 기질기의 영향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수양론. 어떻게 성인이 될 것인가? 따라서 주자학의 목표는 수양을 통해 탁한 기질기를 바로잡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본성리를 회복하여 성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거경. 항상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면을 성찰하고 다스리는 수양법입니다.
궁리궁리, 사물과 현상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아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경물치지, 경물치지로 독서와 성찰을 통해 아트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지 난 후에 실천항해야 한다는 선지후행, 선지후행을 주장했으며 악과 실천이 함께 나아가야 함, 지행병진, 지행병진 강조했습니다. 영향, 주자학은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의 공식적인 학문이 되어 명청시대를 거치며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 좀 약간 요약하면서 또 부연 설명해보면, 주작의 이제 핵심 사상이 여기 세 가지 있고요. 이기도는 우주의 구조죠. 모든 만물 속에 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럼 왜 차이가 생기냐? 기의 차별 때문에 그런 거죠. 기가 처하냐 탁하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뭐냐면, 기의 어떤 차별성 때문에 사물이 구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있다. 불상자, 불상리. 요 개념은 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영향을 줘. 이항과 이의가 논쟁할 때, 요 이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더 섞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건 불상자. 얘는 이제 이항이 강조한 거고, 불상리는 섞일 수도 없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섞일 수도 없다라는 것은 이제 불상리라는 그 개념은 이제 이의가 강조하고, 불상자분 이제 이항이 강조한 거죠.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서로 섞이지도 않고 떨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항과 이가 요 어디 부분을 강조할까에 따라서 자 뭐냐면 사상이 좀 생각이 다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우주관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 관련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기를 떠서 인간의 심성을 강조했는데 성은 이제 본연지성이고 요게 이제 이고요. 정은 기주지성이고 기죠. 그래서 성은 순수한 가성가학이고 그다음 아니, 성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뭐냐면 가성가. 선하면 오직 선하고 악한 게 없고, 근데, 말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성은 순수무마. 오히려 이제 깨끗하고 뭐냐면 악한 게 없고, 이 정이라는 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가성가. 그래서 이제 성, 니가 연결돼 있고, 정은 실정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수양론은 뭐냐면, 원래 타고난 성을 잘 기르고, 정을 이제 바로잡는다. 기질을 바로잡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서 이제 거경과 궁리가 있고요. 거경은 이제 일단은 뭐냐면 태도를 기는 거야. 항상 몸과 마음을 경건하는 그 태도를 하고 내면 성찰을 한 다음 이제 수양 방법이고 이 거경을 강조하는 게 소학이죠. 그리고 나서 사문의 형상과 이치를 이제 탐구하게 되는 게 건물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을 공식적으로 학문이 되었다는 건데 주의할 것은 주자의 학문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학문이 이제 과거에 공식적인 학문이 안 되고, 아니고, 그 주자의 아류가 있어요. 주자에서 빠져나온 아류, 근데 이게 허영의 성리학이 있어요. 허영의 성리학. 허영의 성리학이 이제 원나라 때는 이제, 뭐냐면 학문이 됐고, 명청시대 때에 이제 가서 오리지널 주자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요거는 뒤에 제가 이제 앞에 한국사 부분 있죠. 그때 이제 허영의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음, 주자학은 도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면서 유교 사상이 없는 우주론과 인성론, 아까 이제 이기 개념이라든지 성과 정의라는 개념인데 이런 거 다 이제 다 도교와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를 형이상적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자, 이는 특히 남북조와 수당 시대에 거쳐서 국가 권력의 비호하에 불교와 도교는 사상계의 주도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도가의 이제 반정치적 관념과 불교의 반사회적 비현실적 성은 당 말기 때부터 지식인으로서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왜냐, 안사의 난이나 이런 이제 여러 반란들이 일어날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회 정치적 문제들. 그래서 이하의 유학은 불교적 관념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와 결벽하고 신유학인 송학을 탄생하겠다. 따라서 한당 시대 때 유학은 송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여되고 있었던 우주론과 인성론, 존재론 같은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송학은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외래사상을 맞설 수 있는 세계관과 실천 이념을 이제 뭐냐면 설립하 이게 뭐야? 수립하게 되었고요. 자, 송대 주작은 한대 경학과 구분되는데 이건 유교 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대 유교는 오경을 중시했죠. 그래서 오경. 근데 이제 주작에서는 사설 강조해. 노노 맹자 대학 중요. 이거 외워두세요. 써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노노하고 맹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노노는 그 공자하고 그 제자 간에 그 뭐냐면 대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경은 이제 공자가 편찬했다고 해서 공자가 편찬한 거지 공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논어는 공자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맹자는 맹자가 이제 썼다는 그 책이고, 대학과 중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예경이라는 책이 있죠. 오경 중에 예경은 이제 예기, 주례, 의례 이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예기 한 편이 뭐냐면 대학편과 중용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편과 중용편이 있고 이걸 다시 이제 해석한 사람이 해석해서 독립된 책을 만든 사람이 주자죠. 그래서 주자는 이와 기다는 개념이 오경보다는 요 사서에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사서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경보다 사서의 강조는 요 부분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사서를 오경보다 더 중요시했구나. 사서 가운데 대학과 중용은 당의 한유와 이구가 도교와 불교를 대응하여 유교의 일륜적인 입장에서 대학을 중요시할 때까지 유학자의 관심을 갖지 못했고, 논어도 오경 같은 위치에 넣지 않았고 맹자도 제자에게 편입시킬 정도였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송대 유학자들은 대학을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학문의 지표로 삼았고, 중용도 이제 예기 한 편인데 독립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을 시킨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어떤 체의 용의 개념, 그러니까 이와 기의 개념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제학자들은 이와 함께 불교적 중용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교적 신성론을 이제 강조하는 강에서 중용을 통해서 마련했고, 그리고 그들도 맹자도 중용과 같은 성서를 통해서 유가의 신성론을 기초했다. 맹자 사상에 대해서 앞에 언급하는데 맹자는 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양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맹자 사상 중에 선서설이니 사다리니 양진이 이런 것들은 다 주자 또는 양명하게 영향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심성론의 기초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대 주작의 성립은 성립과 사서의 중심은 유교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신유학이라는 성리라는 역사적 가업을 달성했고, 본래 유교가 지니고 있는 가정과 국가의 질서 체계를 제조화시켜 이를 형이사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심성론이라든지 남녀 간의 관계, 뭐 군주 관계, 신분간, 하위간 이런 것들 다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작은 사서학, 사서 집주라고 이제 보이고 있죠. 사서학의 수립을 통해서 한 당의 오경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상적 경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었고요. 특히 주자는 우리가 사서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경은 좀 약간 무시한 것 같지만 주자도 오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경에 대해서 종전의 해석, 훈과학적 해석이 아닌 새로운 해석을 했어. 그래서 예전에 그 훈과학적 해석하고 주자가 쓴 그 해석을 보면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자, 주작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경력 정학 운동이 일어났고, 요 관련된 내용은 그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주돈이가 있어요. 주돈이. 야, 북송시의 주돈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가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도가와 음양 오행설을 받아들여서, 송대 주자학의 개조를 일으켰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의 출발을 이 주돈이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냥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태국 도서를 지어서 도가의 사상을 한데 유학자의 오행서가 조화시켜서 송대 주자의 개조가 됐다. 원래 태국 도서는 노자와 장자 계통의 이제 학자에 의해 주창되었던 것을 주도위가 재정리해서 그 의미를 부여했고요. 태국 도서에 의하면 태국의 음양이 생기고 여기에서 오행이 이제 진행되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이와 기라는 개념이 뭐 형성되고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주자의 의주론과 존재론의 기초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주돈이가 그의 태국도선의 이론적 기초를 노장사상에 가져왔으면서도 존재의 궁극적 근거를 무가 아니다. 무는 노장이죠. 인간에 탐구할 수 있는 이를 뒀다. 그래서 이런 이를 뒀다는 거, 무가 아니라 이를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기 국 태극이라는 우주의 절대적 경제는 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천리를 해석을 했던 것이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이 천리라는 개념은 이제 인간 윤리에게 적용됐고, 자, 이 같은 논리를 통해서 주자학은 노장사상의 신비주의에 대항하면서 유교 본래의 합리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이 주돈이의 태국 도서를 바탕으로 이제 뭐냐면 전호 정의의 이론가, 그다음 장제 기론, 이게 이제 둘이 합쳐서 이제 이기론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의론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일단 뭐 장제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쉽게 얘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도니의 그 어떤 태국 도서를 어떻고 장제의 기후 이론이나 그다음에 정의 정원제의 이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개요는 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건 그 어떤 예문이 나올 때 아 이건 주돈이구나, 이건 장제구나, 정오 정의 사상이구나, 그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할게요. 예, 고등학교 정도 수준. 하잖아.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요거 보고 그냥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굳이 태국 도서의 어떤 거에서 어렵게 설명을, 이제 어렵게 배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어, 개요 차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얘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재미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할게요. 참고로 이게 태국 도서 두 번 영속 있거든요. 얘가 한문을 중복해서 읽어요, 얘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상 그렇게 돼 있어갖고, 이거 고칠 수가 없어. 일단은요.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두 번 읽는구나, 한문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나라 학자 주도니의 사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니는 주위보다 약 100년 앞선 인물로 성리학, 주자학의 문을 연시조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복잡한 성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도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주도니 사상의 핵심은 태극도설이라는 짧은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그림 태극도가 함께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작은 무극이 태극, 우주의 최초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면서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품은 씨앗인 태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음과 양양의 탄생. 이 태극이 움직이고 동고유해지면서 정우주의 두 가지 기본 에너지인 음과 양양이 생겨났습니다. 오행의 생성. 음과 양이 결합하여 물수, 불화, 나무, 목, 쇠금, 흑토이라는 5가지 기본 원소 오행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의 탄생. 이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도니는 우주가 태극이라는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시작하여 음양, 오행의 단계를 거쳐 모든 만물로 체계적으로 펼쳐져 나왔다는 거대한 세계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극,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주도니는 우주 만물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존재, 인간은 음양오행의 가장 빼어난 기운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극의 수립, 그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성실함 진실됨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 도덕성을 완성하면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표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성리학의 기초를 놓다. 주도니의 사상은 이전까지 종교적, 도교, 불교로만 설명되던 우주의 생성 원리를 유학의 틀 안에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태극, 음양, 이리, 기와 같은 개념들은 훗날 주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 주자학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쉽지만 이제 그 주돈의 태국 도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앞에서 이와 기의 개념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주돈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걸 이제 좀 발전시킨 사람이 기 측면에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제가 이제 뭐냐면 기 이론론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잠깐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장제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잠깐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이론론인데 장제는 만물의 근원을 뭘로 봤냐면 태어로 봤어요. 그래서 기는 동과 정의 활동을 통해 사물이 형성되는 그런 것 같고요. 천지의 성하고 본체의 인간의 성, 기지의 성과 구체적 인간의 성을 구분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때 보통 우리가 성리학하면 기지의 성과 본연지성이 나오잖아요. 본연지성이 천지의 성이고 얘가 기지지성이 여기 나오고 요게 이가 연결돼 있고 이게 기가 연결되는 거죠. 요 개념을 제시한 거, 요 구도를 제시한 심성론에 제시한 게 장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제 사상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신동기의 사상에서 신동기에서 이제 보면 대충 설명하는데 강자중국사에도 설명을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강자중국사에 보면 뭐 주돈이부터 해갖고 정의, 정오 형제 그다음에 쭉 설명해 놓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동계나 강자중국사에. 근데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걸 쉽게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구나. 장제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고 좀 알 필요는 있겠죠. 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돼 또? 자, 여기 좀 하고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할게요. 걔한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자, 장제의 사상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송나라 장제의 사상, 관련된 이론에서 천지지성과 기지지성 나왔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송나라 학자 장제의 사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제는 주돈이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세상 모든 것이 기기라는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특징입니다. 기일언론, 세상은 기 하나로 되어 있다. 이미지의 내용처럼 장제 사상의 핵심은 기일언론, 즉 우주 만물이 오직 기기라는 하나의 근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즉기. 장제는 우주의 본래 상태를 텅 비어 있는 듯한 태어라고 보았는데 이 태어가 바로 기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기의 변화는 만물의 생성과 소멸, 기가 뭉치면 취, 눈에 보이는 만물이 생겨나고 기가 흩어지면 다시 원래의 태어 상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가 다시 어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즉,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기가 모습을 바꾸는 것일 뿐 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천지지성과 기질지성. 장제는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천지지성, 하늘과 땅의 성품, 즉 모든 인간이 똑같이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입니다. 이는 기의 본래 모습인 태어와 같습니다. 기질지성, 기가 뭉쳐서 구체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때 기의 맑고 탁함, 치우침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별 성격 차이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마다 선악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제에게 수양이란 공부를 통해 치우친 기질,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선한 본성, 천지지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제의 기중심의 사상과 천지지성, 기질지성 구분은 훗날 주의에게 큰 영향을 주어 성리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잘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심은 이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론을 주장했던, 정의 정오 형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뭐 이렇게 기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걸 좀 약간 이제 좀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것도 한번 재미나한테 좀 물어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 보면 제가 정리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의 정오 형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앞에 장제는 기이론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론론을 좀 약간 강조하는 기보다는 형이삭 이를 발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는 도통론을 중시했거든요. 도통론은 이제 그 앞에 한유가 뭐냐면 원시유학을 강조하면서 공자, 맹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중간에 한대 풍과학적 유학은 빼빠졌죠. 마찬가지로 이 도통록도 그 당시 주공, 공자, 맹자까지 이제 유학의 정통이고 그리고 중간에 한당 유학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성하고 넘어갔다. 이게 이제 한 게 주자와 이제 뭐냐면 정의의 도통론이죠. 한유의 도통론과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 정오의 이이론론과 그다음에 정오의 이이론과 도통론 내용 그거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좌중국사에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이걸 좀 쉽게 얘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개가 있는데 음, 그 밑에 있고 요게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강자중국사 제가 10번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도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요약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상사 할 때는 전반적인 내용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특징만요. 예.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알려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오 정의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송나라 학자 정오, 정의 형제 정자, 이 사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오와 정의 형제는 주돈이 장제의 학문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인물들입니다. 특히 동생정의의 사상은 훗날 주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리학의 토대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일원론, 리일원론, 우주의 근본은 리 하나다. 장제가 우주의 근본을 기기라고 본 것과 달리 정의천 정의은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리가 먼저 기기는 그릇, 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재료라고 보았습니다. 즉, 리가 없으면 기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증리, 이러한 생각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인간의 본성성이 곧 우주의 근본 원리와 같다는 성증리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주의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주자학의 핵심 개념이 됩니다.
도통론, 유학의 정통계보를 세우다. 이미지의 내용처럼 정의천정이은 도통론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이 유학의 정통을 계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끊어진 유학의 맥. 정의는 공자 오른쪽 화살표 맹자로 이어지던 성인의 도도가 맹자 이후 1000년 넘게 끊겼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유학은 단순히 글자나 해석에만 매달리는 경악일 뿐 공자와 맹자의 진정한 정신을 잊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정통이다. 그리고 자신들, 정오, 정의이야말로 1000년 만에 다시 나타나 맹자 이후 끊겼던 유학의 정통 도통을 직접 잇는 학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도통론은 자신들의 학문 성리학이 기존의 한당 유학과는 차원이 다른 유교의 본질을 꿰뚫는 학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주공공자 맹자, 송나라 유학자들 주의로 이어져 성리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 이론론하고 도통론이 그 주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언급한 뭐 주도니, 정의, 정원제, 장제 등등을 해갖고 이런 논리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사람이 뭐냐? 여기 이제 그 주작이죠. 주작. 그래서 그 주자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와 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오경보다 사설 중시였다는 거. 그런 것들. 주자 논리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조해 주시고, 뭐 주작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예, 특징들은 이제, 뭐냐면, 파악을 하는데, 일단은 요것도 한번, 일단은, 채팅 예를 통해서 전반적인 걸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제 좀 볼게요. 한국사 할 때도 제가 좀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일단은 볼게요. 근데 은근히 주작 부분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양명하고 좀 나오는데 주작이 안 나와. 음. 그러니까 사상적인 측면 볼 때. 그건 안 나오죠? 네, 잠깐만. 피부가, 네.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야지 인식이 되나?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좀,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설명, 자, 여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안 되나?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네, 이미지에 나온 주자학의 성격과 목표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자학의 목표, 도덕적인 개인과 이상사회. 주자학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이론만 파고드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강력한 실천을 통해 개인의 도덕을 완성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도덕 실천의 방법, 악지과 실천항. 주자학은 도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알고지 나중에 행하라 학는 선지후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리국리 경물치지, 악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올바른 아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경,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려 국리를 통해 알게 된 도덕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주자학의 역할, 지배층의 통치 이념. 이미지의 설명처럼 주자학은 개인의 수양을 넘어 사대부라는 지배계층의 통치 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통성 확립, 주자학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대의명분이라는 논리로 뒷받침했습니다. 관악으로 채택. 이러한 성격 덕분에 주자학은 원나라 때부터 명청시대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의 기본 과목이자 국가의 공식적인 학문관학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관학이 된 주자학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전파되어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수백 년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작에 대한 이제 동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작에 대한 비판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자, 송대 주작에 대한 비판은 양대 계통이 있다. 하나는 주자의 이기 이혼론에 대한 그 육구현의 비판이죠. 그래서 육구현은 이 심진리, 양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육구현하고 이 주작은 주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했지만 결국엔 결론이 안 나고 그랬거든요. 이 아오의 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어디야? 사사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주제학과 학문적 이질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주자나 육교는 마음의 수양, 심성의 수양을 할 거냐는 공통적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경세 사공학파는 좀 경세적인 성격, 윤리적인 게 아니라 유교를 윤리적인 측면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세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육구현의 비판을 보겠습니다. 육구현하고 그 뭐냐면 주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죠. 다만 방법론이 좀 인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주자는 성직리에 반대하고 심직리에 주장했다. 마음속에 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요 내용은 후에 양명하고 연결돼 있죠. 자, 이는 주자의 성을 대신해서 심을 내세우는 것은 맹자에 나온 측은지심이나 양심 등의 근거에서 이를 체계시켰다. 자, 육교는 주자가 인심은 인욕이라 하여 도심을 첩리라고 이제 주장을 잘못이라고 했고 마음이 꼭 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양명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심은 일심이라고 하고 니 또한 일리라고 하니 심리는 둘이 될 수 없고 이게 이론론을 내세웠다. 그는 또 주자의 건물치지의 공리를 반대하면서 양지론. 양지론 어디에서도 많이 봤죠? 이거는 왕양명이죠. 그래서 원래 이 왕양면 사상 아니라 이거는 원래 저희 뭐냐면 왕양명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 아니고 맹자가 주장했던 거. 맹자는 원래 타고났던 우리 양지가 있다고 했고 그 양지를 원래 타고난 걸 회복하면 뭐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양지 양능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지, 즉 마음속에 원래 타고난 것을 도덕적 충동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치양지설이라고 이제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건물지지설과 대립된 개념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육구현의 이제 사상이 후에 왕양명의 사상과 또 연결돼요. 예. 그래갖고 육구현 사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또 어디에서 또 걸려가지고 안 되나? 응. 잠깐만요. 이게 다 지웠는데? 끝 지웠는데 뭔가 이질적인 게 있으니까 아, 하겠습니다. 됐네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육구현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네, 송나라 학자 육구현의 사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구현은 주위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주작 성리학의 핵심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자적인 철학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명나라 왕수인에게 이어져 양명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심증리,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다. 육구현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주희의 생각, 성증리, 인간의 순수한 본성성이 곧 우주의 원리리라고 보았습니다. 즉, 본성과 마음을 구분했습니다. 육구현의 생각, 심증리. 육구현은 이 구분을 반대하며 내 마음심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리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선한 도심과 악한 인심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곧 진리인데 왜 그것을 둘로 나누냐는 것입니다. 량지론, 아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다. 마음이 곧 진리라는 생각은 공부 수양 방법에서도 주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의의 방법, 경물치지. 세상 만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하고 배워서 악지 쌓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구현의 방법, 양지론. 육구현은 이를 반대하며 진정한 양지 스스로 생긴 유기치를 책을 읽고 배우지 않아도 본래부터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도덕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구현에게 공부란 밖에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선한 마음 본심을 깨닫고 그것을 가리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양명학의 선구자. 육구현의 이러한 생각은 아는 것이 곧 실천이라는 지행하빌과 내 안의 양지를 갈고 닦는다는 치양지를 주장한 명나라 왕수인의 양명학으로 직접 계승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의가 이성적인 탐구와 점진적인 공부를 강조했다면 육구현은 마음의 직관적인 깨달음과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구나 하는데 쉽게 설명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육구현은 이제 아까 이제 그 말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또 다른 비판은 이 경세 사공주의가 있어요. 이는 이제 뭐냐면 마음의 문제보다는 그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이들도 출발은 경력시대의 정학의 이론인 호원 범주부터 시작하여 신법의 시장 왕안서를 거쳐서 남송시대 영가나 영강학파를 이루는 일단의 경세사상가들이다. 자, 이들의 특색은 심성의 수양. 아까 뭐 주작이나 육구이나 다 마음에 어떻게 수양하고 도덕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국가 경영이나 민생 안정 등 정치와 사회 문제에 주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시대의 경세주의자들은 주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그 당시 염적에 이르러 주자에게는 전면적인 비판이 가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각파의 대표적인 진랑도 주자의 이기 이론을 비판하면서 도기 이론을 이제 내세우면서 주자의 어떤 도덕적 역상을 비판했다. 특히 진량의 생각은 도난한 건 뭐냐면 주자가 말하는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각 시대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국력의 충실이나 민생 안정 등 정치적 성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마음의 수양이 닦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풍요나 민생 안정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게 이제 이거 사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설계선도 이제 직량같이 위일치론을 내세워 도와 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형계가 있는데 도가 존재했다 보고 이는 이외 이기 이윤의 사상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성계설도 지향같이 의리치는 내세운 게 아니라 도와 기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항상 형계에서 도가 존재했다 보고 있다. 근데 뭔 말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놔갖고 이걸 이제 뭐 자기도 뭐 알고 지금 정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 부분을 좀 약간 영각파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갖고 설명을 좀 잘 해놓고 있긴 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에 나온 남송시대 영가학파, 영가학파의 사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가학파는 주자학이 너무 관념적인 도덕과 본성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던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진량, 진양이 있습니다. 주자학 비판, 의리와 공리. 주자학의 입장, 의리 위리를 중시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법칙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가학파의 입장, 공리공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즉 국가의 공을 세우고 리, 즉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량의 사상, 현실적인 성과가 곧 도도다. 진량은 주자학의 핵심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도기일원, 주의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리와 구체적인 사물인 기를 구분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질량은 도라는 것이 기라는 현실 세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바로 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공, 그는 도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한나라나 당나라 황제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력에 충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킨 민생 안정, 그 정치적 성과, 사공가 바로 도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책상에 앉아 도덕 원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구체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실사고시의 선구자. 영가학파는 주자학의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흐름에 맞서 현실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훗날 청나라 때 유행하게 되는 실사고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함, 정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럼 뭔지 이해가 되겠죠? 예. 풀어서 설명하니까 되게 이해가 돼. 그 영각파는 그 유교의 경세적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형이삭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것보다는 눈앞에 이제 그 백성들 이롭게 하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그 영각파고 그런 것들 측면에서 주자학의 어떤 간접적 성격을 비판했다. 그리고 후에 이런 경세적 성격은 이 영각파를 거쳐갖고 뒤에 이제 그 청나라 때 명말 청초 때 실사구실학파 있죠. 경세 치용학파 이런 거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공양학파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런 경세적 성격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각파의 염적은 태국도솔이 어,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게 주장한다. 이게 뭐 관념적이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특권 같은 소리 갖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에는 항심이 있다. 공자가 말했잖아. 어, 먼저 먹고 잘 살아야지 백성들도 예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항산에는 항심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비판했고 주도니와 전이의 사상을 불교 도교의 영향이라고 영향이라고까지 호평했다. 그 대신에 이 영각파 염적은 경세적 입장에서 경솔 해석하고 이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교와 도교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송나라 시대 불교와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